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지세, 가산세 폭탄의 진실이라는 내용으로 해보겠습니다. 의뢰인하고 열차를 타고 지방에서 일을 보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자꾸 뭐를 만지작 휴대폰으로 이거 큰일 났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지세 문제인데 저도 지금까지 우리 국세 세정 분야에서 인지세가 사건화된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지세를 굳이 알 필요도 없고, 인지세법은 그야말로 기타 법이기 때문에 그냥 인지세가 그런갑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지금 문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얘가 이제 갑, 을, 병, 정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분양회사예요. 분양회사가 이제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한 거죠. 이제 이 사람이 분양권을 취득을 했는데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전매를 해버려요. 이제 전매를 하고 전매일, 그 다음 또 이 사람이 전매를 해버려요. 전매이. 이게 가능할 때,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등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이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10억, 1억부터 10억까지는 15만 원이에요. 10억이 넘어가는 거는 35만 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문서를, 계약서를 쓸 때마다 이게 인지세,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썼기 때문에, 문서 작성자가 쓰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썼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작성자면은 당연히 둘이가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분양회사만 작성을 했다 하면은 당연히 분양회사만 있는데, 보통은 이 분양계약서, 전매계약서 이런 것이 둘이가 갑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을 하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작성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둘이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계약서 하나 할 때마다 이게 10억 미만이면은 15만 원만 내면 된다 이거예요. 15만 원. 그런데 여기서 이제 10억을 넘게 전매를 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35만 원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0만 원에다가 65만 원. 이 등기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국가가 65만 원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납세 의무가 이때 성립되는 거예요. 이때 내야 되고 이때 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보통 분양을 해가지고 이 등기 시까지가 상당 기일이 걸린다 이거죠. 상당 기일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고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고 3, 4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인지세가 언제 들어오냐면은 이 등기할 때, 정의 등기를 할 때, 이 사람이 등기를 할 때 자기가 등기를 해주세요.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갑하고 정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제 65만 원 내세요. 안 그러면 등기 못 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관리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결과적으로 국가가 먹을 돈 65만 원을 받으면 등기 해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이라는 사람이 이건 내가 왜 65만 원 내가 독박을 쓰냐.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사람이 독박을 쓴다 이거예요. 독박을 썼기 때문에 자기가 65만 원 낸 게 나는 내가 35만 원만 내면 되지 무슨 소리 하고 있냐라는 식이죠. 나는 못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불복을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하니까 당신 말이 맞다. 최초 이 분양한 이쪽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등기한 이 사람만 인지세만 내면 되고, 이 중간 생략의 인지는 안 내도 된다 이거는. 인지세를 이 사람이 등기를 할 때 안 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등기를 할 때 이 두 사람 것만 받으면은 등기를 해줘라 라고 이제 대법원 판례가 났기 때문에 이쪽 최초 분양 한 사람하고 이제 마지막 등기를 치는 사람 것만 받으면 된다 이겁니다. 등기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왔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2018년 12월 31일 날 가산세를 만들었어요. 가산세.
가산세를 만들어 가지고 12월 18일입니다. 12월 18일 날 가산세를 12월 31일 날 맞습니다. 12월 30일 날 가산세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300%를 내라. 300%. 만일 이거 인지세 안 낸 사람들은 다 300% 내라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300% 그러면 누가 다 마지막 순간에 다 그 인지세를 내니까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 사람이 독박 써가지고 내니까 300% 이거는 무신고라든지 과소신고에 대한 액에 대한 300%니까 300% 가산세 받을 일이 없었다 이거예요. 가산세 폭탄을 받을 일이. 그런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 가산세를 어떻게 해버렸냐 하면은 가령 3개월 이내에 내라 이거야. 3개월 이내에. 안 내면은 100%다. 그 다음에 6개월 이내에 내라. 그러면은 그때도 안 내면 200%다. 6개월이 초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300%가 그대로 기존의 규정 그대로 한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내리 이렇게 바꿔버린 게 뭐냐 하면은 인지세를 빨리 받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참 진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진짜 독한 사람들이고 2018년에 가산세를 만들어내요. 인지세 가산세를. 그리고 2021년에 이런 식으로 이때 이 단계마다 이 사람들이 가서 인지세를 냈어야 되는 거예요. 인지세를 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됩니까? 관행적으로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안 내고 마지막 사람이 등기 칠 때 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5년 후에 낸다 해버리면은 5년치를 다 받아가지고 300% 받아버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적용 시기를 그러면 2021년 1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한다라고 됐기 때문에 소급은 안 됐다 이거.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분양회사들이 이런 인지세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1월 달에 이렇게 분양을 했던 사람들은 지금 6개월 이상 자기가 이제 내야 되는 거 자기가 이게 내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갑, 을, 병, 정 이렇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때 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월 달에 냈어야 되는데 지금 등기가 되기까지가 아직 멀었어.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이 이 8월 달이잖아요. 8월 달이면 이미 6개월이 경과돼 버린 거예요. 6개월 경과돼 버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15만 원 내야 되는데 애기의 300%를 가산해 버리니까 3, 5, 15, 45만 원에다가 플러스 15만 원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50만 원, 60만 원 내놔야 되잖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돈이 45만 원씩 생긴 거예요. 여기서도 45만 원 생기고 여기도 45만 원 생긴다 이거. 그러면 이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가산세로만 3, 5, 15, 3, 4, 12, 135만 원을 더 거들어 버린 거예요. 가산세로만. 가산세로만 이게 배보다 배꼽으로 더 많이 걷어버린다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합하면 65만 원짜리만 걷는 거를 가산세로 135만 원을 더 걷어버린다 이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면 이게서 이 사람들이 이 10억 미만 원짜리 그 아파트를 1,000호를 분양을 했다. 분양을 했다 하면은 이런 일이 계속 벌어졌다 하면은 일단은 이 1,000호 가지고도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만 가지고 이 앞 사람만 가지고도 4억 5천일 걷어버리잖아요. 4억 5천을 더 걷어버려. 그러면 전국적으로 아파트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한 사람들 다 걷어버리면은 몇백억은 기본적으로 되겠죠. 가산세만. 그러니까 이게 개가바둑처럼 이렇게 지금 싹쓸이 하고 있다 이겁니다. 저인망처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우리가 그것도요 장특공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장특공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특공 그 80%를 그렇게까지 틀어가지고 그거를 건드려 버릴 줄을 누가 알았느냐 이거죠. 양도가액 그 양도 차익 부분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줄여버릴.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모든 방안은 기발나게 지금 다 생각하고 다 묘수를 다 부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정부에서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그 팀들이 누구냐? 나중에 꼭 그 사람들이 누가 이런 식으로 정책을 폈고 누가 이런 식으로 일을 했는지, 세법 개정을 그때 할 때마다 누가 아이디어로 했는지 그거 전부 다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된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과연 그 사람 팀이 있고 부서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이게 보통의 묘수들이 아니다. 아주 독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긁어낼 수 있는 방법, 묘안들은 다 낸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웃긴 게 이 분양회사들이 자꾸 이쪽 일병정한테 막 뿌려요. 그러니까 그걸 기차에서 그걸 보고 있으면서 빨리 내라. 빨리 내라. 8월 달까지는 그래도 국세청이 가산세 안 물려준다 하더라. 라는 식으로 아주 재촉을 하는 거 빨리 내라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공동 이 분양회사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져. 이 사람도 인지세 납세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가 무슨 계약을 분담 비율을 정해놓은, 그러니까 이게 15만 원이면 이 사람도 7만 5천 원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분양회사가. 이쪽도 7만 5천 원이고. 실제로 분담 비율을 정하지 않았으면은 자기들끼리 협의에 의해 가지고 분담 비율을 정하는데, 분담 비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균등한 걸로 보고, 지금 너도 분양회사도 7만 5천 원, 울도 7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다 각자 7만 5천 원씩 다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하고 할 때도 또 이 둘이끼리는 7만 5천 원, 이쪽하고 할 때도 7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부담해가지고 다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은 자기가 실제로 자기 35만 원만 내면 된다 이겁니다. 왜? 10억 넘어간 거를 전매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고 앞에 거를 다 받아가지고 자기가 내면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원칙대로 하면 자기들이 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그때그때마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이 이제 받아가지고 낼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이 가산세 때문에. 그런데 이제 분양회사가 자기가 독박 쓰기 싫어가지고 을병정한테 마치 유해주는 척 하면서 빨리 내라. 가산세 8월 달까지는 안 물어주게끔 했다. 그러니까 빨리 내라.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무슨 세법을 만들어 놓고, 이게 국세기본법에 47조에 4구항이에요. 이 구항이 개정된 적이 없어요. 국세청장 할아버지가 와도 기본법이 그렇게 있는데 세법에 어긋나가지고 우리가 협의해가지고 협의과세라는 게 우리나라에 없어요. 조정과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분양회사가 자기가 폭탄을 맞을까봐 을병정한테 마치 유해주는 척 하면서 빨리빨리 내라 이렇게 하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연대납세 의무자들이니까 여기서 이 갑이 징수하기가 좋잖아요. 이 사람이 1000세대를 다 분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000세대에다가 전부 다 1000명한테 고지서 보내가지고 당신 가산세 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갑 혼자한테 당신 말이야 가산세 4억 5천만 원 내놔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분양회사한테 가산세 때려줘. 왜? 연대납세 의무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연대납세 의무가 갑한테 징수해버리고 나머는 갑은 을한테 7만 5천 원씩 받아라 이거예요. 1000세대에다가 각각 1000명한테 너희들 내가 대신 냈으니까 7만 5천 원씩 내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거를 마치 본인이 수분양자들 유해주는 척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하는데 뒤통수 치고 있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의견이 틀렸다면은 나중에 그걸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오늘 올라오면서 자꾸 인지세 하길래 제가 이거를 사무실에 돌아와 가지고 이거 하나를 보고 영상을 하나를 찍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11시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